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우리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 파트 문제풀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7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천식의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천식은 알러지성 질환이잖아요. 알러지성 질환이거든요. 알러지성 질환이죠. 알러지에 의해서 지금 뭐가 나타난 거냐면 과민 반응이 나타난 상태를 천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천식은 거의 뭘 찾으시면 되는 거냐면 이런 알러지나 아니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게 더 심해지거든요. 그럼 알러지라던가 이 스트레스를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천식의 원인은 감기 알러지성 질환이고요. 다음에 비염 알러지성 질환이고요. 꽃가루도 역시 알러지로 작용을 하고요. 황사도 역시 알러지로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 2, 3, 4는 다 맞는 답인데요. 이 스테로이드 복용은 이거는 약제잖아요. 뭐냐면 면역을 억제시키는 면역 억제제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면역 억제제가 알러지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번 폐결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폐결핵은 대부분 이 검사 어떻게 하는 거냐면 흉부 엑스레이 검사해 주거든요.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다음에 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해가지고 결핵이 의심된다. 그러면 무슨 검사를 해야 되는 거냐면 객담 검사를 통해서 이 결핵을 확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확진 검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혈액 검사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주 이상의 기침과 흉통 있고요. 다음에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죠. 오후가 되면 결핵 환자는 다 열이 확 나가지고 식은땀이 확 나서 옷이 푹 젖을 정도의 그런 이렇게 고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다시 열이 내리고요. 다음에 이 각 객담이 화농성이고 이게 혈액성 가래가 이렇게 생기고요. 역시 폐결핵도 호흡기계 질환이기 때문에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호흡곤란 나타날 테고요. 다음에 흑막염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적인 혈압은 우리 120에 80이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혈압은 120에 80인데 이렇게 보고 갈까요, 여러분? 우리 정상 혈압은 120에 80을 정상 혈압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고혈압 있잖아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140에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우리 저혈압도 있죠, 여러분? 저혈압이라고 하는 건 90에서 60 이하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저혈압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가장 이상적인 정상적인 혈압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120에 80,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혈압이라고 하는 건 혈액의 압력을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혈압은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 혈액의 압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얘가 혈관이잖아요. 그럼 얘가 혈관이 있으면 혈액이 지금 막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혈액이 막 흐르면서 이렇게 혈관벽에 이렇게 혈관벽에 이렇게 미치는 압력을 뭐라고 하냐면 혈액의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다음에 최고 혈압은 수축기 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최저 혈압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완기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고요. 다음에 혈압은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뭐 아침에 잴 때 다르고 점심에 잴 때 다르고 또 이렇게 뛰어와서 잴 때 다르고 아니면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르고 또 앉아서 잘 때 뭐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긴장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도 변하고요. 다음에 전체 혈압의 90% 이상이 1차성 고혈압 맞고요. 다음에 성인의 최고 혈압은 140이고 최저 혈압은 90 이상을 고혈압이다. 아까 봤잖아요. 고혈압이 뭐예요, 여러분? 140에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봐드릴 거는 제가 뭐를 좀 봐드릴 거냐면
이걸 좀 봐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심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대동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자심실이 자심실을 수축하면서 우리 온몸에 전신에 무슨 공급을 한다 그랬냐면 혈액 공급을 하고 이 혈액 공급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심실이 수축하면서 전신의 이 발끝, 손끝까지, 말초까지 혈액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전신의 이 말초, 손가락 끝, 발가락 말초까지 혈액 공급을 하려면 굉장히 센 압력으로 자심실이 수축을 해야지만 이 말초 끝까지 혈액 공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심실이 이 수축하는 압력은 굉장히 센 압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심실이 수축하는 압력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최고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심실이 수축했을 때의 압력이니까 얘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심실이 수축하면서 전신에 혈액 공급을 했잖아요. 그럼 전신은 이 혈액을 받아서 뭐를 하게 되는 거냐면 각자의 일을 하게 되죠. 각자의 일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냐면 노폐물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럼 이 노폐물이 쌓인 혈액은 어디로 들어오는 거냐면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 우심방에 이 노폐물이 쌓인 혈액이 이렇게 들이차게 되잖아요. 그럼 우심방이 이렇게 축 늘어나면서 노폐물이 가득 싼 혈액이 쌓이게 되죠.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우심방이 이렇게 칙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 최저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혈압은 자심실이 수축했을 때의 수축기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축기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저 혈압은 우심방이 이완됐을 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완기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걸 좀 봐드릴 건데요. 여러분 고혈압은 두 가지 고혈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은 두 가지가 있는데 1차성 고혈압이 있고 2차성 고혈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차성 고혈압이 대부분의 모든 고혈압의 90에서 95%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 2차성 고혈압은 조금이에요. 5 내지 10%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혈압은 몇 차성 고혈압이냐면 1차성 고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1차성 고혈압이 무슨 뜻이냐면 왜 고혈압이 생겼는지 모르는 이 원인 불명의 고혈압을 1차성 고혈압 이라고 해요. 시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가족력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음식 섭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그래서 원인 불명이라서 얘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고혈압이 생길 것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90 내지 95%의 고혈압이 1차성 고혈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2차성 고혈압은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2차적인 합병증으로 인해서 생긴 걸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는 맨 처음에 질환이 있었어요. 지금 고혈압 말고 어떤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의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생긴 고혈압을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1차성 고혈압은 원인 불명이기 때문에 치료가 거의 안 돼요. 치료가 거의가 안 돼서 평생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관리를 해야 되는 고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2차성 고혈압은 어떤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2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질환이 해결이 되면 그 질환이 치료가 되면 고혈압도 치료가 되는 그런 고혈압을 2차성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전체 고혈압의 90에서 90% 이상이 1차성 고혈압이다. 제가 1차성 고혈압이 90에서 95%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답이고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 1차성 고혈압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1차성 고혈압의 원인은 제가 거의 원인 불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인 불명이라서 얘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걸 갖다가 1차성 고혈압이라고 했고 어떤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긴 고혈압을 2차성 고혈압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질환이잖아요. 임신 중독증이라는 질환이죠. 그럼 이 질환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지금 고혈압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무슨 고혈압이라고 하냐면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이거는 유전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흡연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운동 부족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과도한 음주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건데 얘가 질환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긴 고혈압을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고 얘는 이 선행되는 질환이 치료가 되면 고혈압도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가 임신 중독증이라는 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고혈압이 생겼으니까 얘는 1차성 고혈압이 아니라 2차성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속발성 고혈압이 바로 어떤 고혈압이냐면 얘가 2차성 고혈압을 얘기를 해요.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하고 거거든요. 그럼 속발성 고혈압이 2차성 고혈압인데 얘를 조금 구분하시는 게 이 본태가 이게 본태성 고혈압이 제가 1차성 고혈압이잖아요. 그럼 얘가 뭐냐면 얘가 1차잖아요. 1차. 그럼 얘가 본이 근본 본자 생각하시면 돼요. 근본. 그러면 근본적인 거니까 1차성 고혈압이고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은 근본적인 거라서 1차성 고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본태성이 아니잖아요. 그럼 속발성은 2차성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다른 질환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고혈압 맞고요. 다음에 심장병, 신장질환, 내분비 질환과 같은 질병이 원인이 되죠. 질병이 합병증으로 생기는 거니까.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치료되더라도 혈압이 정상화되기 힘들다가 아니라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질환이 치료가 되면 고혈압도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고요. 전체 고혈압의 5 내지 10%가 2차성 고혈압에 해당이 되죠.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번 고혈압의 약물 치료는 여러분 고혈압은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물은 내 맘대로 끊고 내 맘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약물을 복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아침에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정상이라고 그래서 혈압약 안 먹어야지 하면 혈압이 갑자기 이렇게 오르게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혈압이 너무 올랐어요. 그럼 혈압약을 2배로 먹어야지 막 이러면 안 되고 의사의 처방에 의한 고혈압약은 꾸준히 복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증상이 없어도 약물은 꾸준히 복용해야 되는 거고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옳은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만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복용해야 되고요. 약은 여러분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복용하면 몸에 좋지는 않겠죠. 약인데. 다음에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이 약을 먹고 안 먹고는 약을 먹고 안 먹고는 누구랑 상담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의사의 처방이 있는 한 계속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이에요. 여러분 고혈압의 뜻이 뭐냐면 혈압이라고 하는 건 혈액의 압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고혈압은 혈액의 압력이 높은 걸 고혈압이라고 해요. 고혈압의 뜻이 뭐냐면 혈압이 혈액의 압력이기 때문에 혈액의 압력이 높은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머리에 혈액의 압력이 높으면 혈액의 압력이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두통이 있을 때고요. 다음에 혈액의 압력이 높으면 막 이렇게 이명 같은 것도 들리게 되고요. 다음에 혈액의 압력이 높으면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말초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다리 저림이나 그리고 고혈압은 혈액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코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런 증상 나타나는데 여러분 고열은 대표적으로 뭐의 증상이 있는 거냐면 감염이 되거나 내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생기는 게 고열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고혈압은 혈액의 압력이 높은 거지 염증이나 감염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고열의 증상은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내 몸이 감염의 증상이 있거나 염증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고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번 동맥이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동맥경화증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동맥경화증의 원인은 지금 뭐냐면 동맥이 딱딱하는 건 고칼로리 음식, 고열량 음식 먹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고칼로리 막 이런 거 먹어서 그래요. 고칼로리, 고열량. 그러면 여러분 폐경이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거든요. 폐경이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우리 먹던 음식의 절반으로 줄여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예전의 체중이 감소를 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게 되고요. 예전하고 똑같이 먹으면 살이 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폐경이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금만 먹어도 비만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맥경화증하고 상관이 있고요. 다음에 역시 흡연, 과음, 음주는 모든 질환과 상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음 같은 경우에는 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칼로리 음식이잖아요. 고칼로리 음식이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거고 흡연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거든요. 혈관이 수축하게 되기 때문에 동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동맥이 혈관이니까. 다음에 콜레스테롤의 과다 섭취도 얘도 지금 뭐예요, 여러분? 지금 비만, 고칼로리랑 상관이 있고요. 역시 가족적인 소인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질환에는 이 가족적인 소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동맥경화증은 지방, 콜레스테롤 같은 이런 지방을 과다 섭취했을 때 생기는 게 바로 동맥경화증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번 신부전 질환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부전은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고 앞에 심이 붙었으니까 심장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신부전이라고 하고 심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심실이 수축해서 전신에 혈액 공급을 하는 건데 심장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건 심장이 제대로 수축을 하지 못해서 전신에 혈액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심부전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 심장질환, 심부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좋을 거고요. 그죠? 다음에 독감이나 폐렴 예방해도 좋겠죠. 왜냐하면 심장은 폐랑 연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거고요. 왜 연관이 될까요? 보세요, 여러분. 심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자심실이 수축하면서 우리 온몸에 전신에 무슨 공급을 하는 거냐면 혈액 공급을 해주고 이 혈액 속에 O2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전신은 이 혈액을 받아서 O2를 받아서 각자의 일, 각자의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이 혈액을 공급받아가지고 그럼 각자의 일을 하게 되면 노폐물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쌓이게 되는 거냐면 노폐물이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노폐물이 가득한 혈액은 어디로 오는 거냐면 우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가 바로 뭐냐면 폐동맥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는 거냐 양쪽에 폐로 간단 말이에요. 양쪽에 폐로 가면 폐는 코를 통해서 들어온 뭐가 있냐면 산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코에서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더러운 혈액이 이 폐에 있는 O2가 굉장히 많은 혈액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얘가 O2가 많은 혈액으로 바뀌어서 다시 어쪽으로 가는 거냐면 이렇게 자심방으로 가고 자심실로 가고 자심실에서 수축하면서 이 산소가 많은 혈액을 전신에 공급해주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은 뭐랑 상관이 있는 거냐면 폐랑 상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호흡기계 폐도 건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독감이나 폐렴 예방 접종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 심장 질환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 역시 얘도 비만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체중 측정해서 부종 정도 확인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심부전의 원인이 고혈압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지혈증 같은 것도 이게 비만하고 상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게 심부전의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심혈관계잖아요. 심부전은 어디죠, 여러분? 심혈관계 질환이잖아요.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그러면 심혈관계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심장, 그죠? 심장. 다음에 혈관. 다음에 혈관 속에 있는 혈액에 관련된 질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내분비계에 속하잖아요.
내분비계에 속하죠. 그래서 호르몬은 내분비계에 속하기 때문에 심혈관계랑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거. 제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냐면 보세요. 얘는 칼슘이죠. 얘는 칼슘이에요. 그죠? 그런데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건 비타민 D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철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건 비타민 C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얘기를 했냐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건 비타민 D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는 거냐면 카드하고 외우시면 돼요. 카드. 우리 핸드폰 속에 카드 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건 비타민 D하고 해서 카드하고 외우시면 되고요. 다음에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건 비타민 C잖아요. 그럼 얘 어떻게 외워주시면 되냐면 이거잖아요. 그럼 코카콜라도 있지만 무슨 콜라 있죠? 우리 펩시콜라 있잖아요. 펩시콜라. 그래서 카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건 비타민 D. 다음에 펩시콜라에서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건 비타민 C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거니까 펩시콜라 생각해서 비타민 C라고 고르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빈혈로 인한 증상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빈혈의 뜻을 알고 계시면 되죠. 빈혈이라고 하는 건 혈액 속에 지금 무슨 공급이 지금 혈액 속에 O2가 적은 상황을 산소가 적은 상황을 빈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지러운 현기증 나타날 테고요. 지금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혈액이 만들어지니까 심장은 혈액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심장은 빨리 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빈맥 증상 나타나고요. 다음에 우리 소화기계로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소화기계가 있잖아요. 그럼 소화기계에 무슨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냐면 O2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소화불량 증상 나타나고요. 다음에 우리 거기 생식기계 있잖아요. 이 생식기계에 지금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성욕 같은 증상도 나타나는데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혈액의 압력이 세지지는 않거든요. 고혈압의 뜻이 혈액의 압력이 센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혈액의 압력이 세지는 건 아니거든요. 혈액의 압력이 센 거는 뭐로 되는 거냐면 동맥경화증이라던가 고지혈증이라던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되는 거지 지금 이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빈혈 예방에 좋은 음식은 굴, 붉은 살코기, 시금치, 콩류, 달걀 흰자가 아니라 뭐냐면 달걀 노른자가 빈혈 예방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 그 중에서 빈혈이기 때문에 얘가 붉은 살코기라던가 간 있죠. 혈액을 머금고 있는 그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40번 연골의 탄력성 저하랑 연골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연골하고 관련이 있는 건 바로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얘가 무릎이에요. 무릎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뼈예요. 단단한 뼈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뼈 밑에 이렇게 부드러운 뼈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갖다가 연골이라고 해요. 연골. 얘는 단단한 뼈고 여기 있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연골이에요. 연골. 그러면 연골을 우리 많이 사용을 하니까 연골이 닳아서 없어진 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골이 닳아 없어져 가지고 연골이 없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뼈랑 닿아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하고 이걸 갖다가 골관절염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연골이 닳아 없어져서 움직일 때마다
그래서 골과 골이 닿아가지고 아픈 거라서 골과 골이 닿아서 아프다 그래서 골관절염이라고 하고요. 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60세 이상의 여성이잖아요. 60세 이상의 여성의 둘 중에 한 명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60세 이상의 여성의 둘 중에 한 명이 생긴다는 건 50% 이상의 발병률이면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고 연골하면 뭐 찾으셔야 되는 거냐? 퇴행성 관절염. 왜냐하면 연골이 닳아서 없어져서 생기는 거라서 그렇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건 골 밀도가 감소를 한 거죠. 골 밀도가 감소를 한 걸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골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그럼 이렇게 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촘촘촘촘하게 이렇게 있는 거, 촘촘촘촘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뼈가 이렇게 촘촘하게 해서 얘는 골밀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골밀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건 뼈가 이렇게 숭숭숭숭 이렇게 약간 스펀지 모양처럼 이렇게 구멍이 막 생긴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뭐가 감소를 한 거예요? 골밀도가 이렇게 감소를 해서 뼈가 스펀지 모양처럼 이렇게 숭숭숭숭 구멍이 생겨서 아주 작은 층경에도 이렇게 골절이 되기 쉬운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얘가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냐면 뼈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럼 뼈에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지나치게 저체중이라서 뼈에 영양소 공급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과체중이 아니라 지나치게 저체중 상태라서 뼈에 지금 영양이 제대로 없어서 골 밀도의 감소가 일어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오히려 과체중이 골 밀도가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저체중이라서 뼈에 영양 성분이 없어서 뼈의 밀도, 골 밀도가 감소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닌 건 몇 번이냐면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골다공증의 증상이거든요. 지금 골밀도가 감소해서 지금 뼈에 숭숭숭숭 구멍이 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뼈가 튼튼하지 얘 지금 뭐예요, 여러분? 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우리 요골 있잖아요. 여기 척추뼈 있잖아요. 척추뼈가 있죠. 그럼 여기가 목뼈인 경추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여기는 흉추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얘는 허리뼈인 요추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요추뼈가 지금 튼튼하지 않으면 허리 통증 나타날 거고요. 뼈가 튼튼하지 않고 골밀도가 감소를 하니까 뼈가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뭐냐면 디스크가 이렇게 수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키가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게 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등이 굽는 현상 나타나고 허리가 굽겠죠. 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잦은 골절 나타날 거예요. 그럼 다른 거는 다 뼈의 문제인데 지금 뼈가 아니라 뭐래요, 여러분? 관절의 염증은 뼈랑 상관이 없죠. 그럼 관절의 염증은 뭐랑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루마티스성 관절염이 나타난다던가 그런 관절의 염증인 거지. 지금 골다공증은 관절이 아니라 뼈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아닌 건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침, 웃음, 재채기로 인한 소변이 나오는 요실금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요실금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침을 하고 웃음을 하고 재채기를 하면 이 세 가지 증상을 하게 되면 복부의 압력이 증가를 하거든요. 복부의 압력이 증가를 하면서 이때 소변이 나와버리는 거라서 이걸 갖다가 복부의 압력이 증가해서 나오는 거니까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복부의 압력이 증가해서 생기는 복압성 요실금.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요실금의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케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요실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심스러워가지고 수분 섭취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비뇨기계 기능이 오히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분 섭취를 오히려 많이 해주는 게 좋은 거죠. 그죠? 다음에 채소와 과일 섭취는 왜 좋을까요, 여러분?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변비가 예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변비는 이게 변비일 때 변을 보다 보면 배에 힘을 주게 되잖아요. 그럼 복압이 상승하게 되죠. 복압이 상승하게 되면 무슨 요실금이 생기는 거냐면 복압성 요실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해서 복부의 압력을 줄이는 것도 요실금의 치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해서 복압성 요실금을 예방을 하는 거죠. 역시 체중을 조절하는 것도 우리 복부에 살이 많으면, 복부에 지방이 많으면, 이게 복부에 지방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복압이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복부의 압력이 상승해서 복압성 요실금으로 가기 때문에 복부에 있는 살을 줄여서 체중을 조절해서 복부의 압력을 줄여주는 것도 요실금의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성생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요실금하고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중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 음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갖다가 음낭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음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 이걸 갖다가 우리 요도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요도 위에 뭐가 있냐면 방광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방광 밑에 이렇게 있는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전립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여기 안에 있는 요도를 압박하게 되죠. 요도를 압박해서 요도를 누르니까 소변이 방울방울 나오게 되고 방울방울 나오니까 시원하지 않은 느낌 들고 그리고 또 소변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도를 누르기 때문에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요. 다음에 요도를 눌러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원하지 않고요. 다음에 배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렵죠. 왜냐하면 시원하게 소변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소변이 마를 때 참기 힘들고 그리고 지금 안에 지금 소변이 가득 찼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밤에 소변 보려고 자주 깨거든요. 그래서 밤에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는 이렇게 야간요 증상 나타나고 그리고 자주 소변을 보는 빈뇨 증상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왜 3번은 아니냐면요. 왜 3번이 아니냐면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는 건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절박성 요실금. 그래서 소변을 내가 요의를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확 나와버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절박성 요실금. 그래서 얘는 요실금에 대한 설명이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번 욕창이에요, 여러분. 욕창의 단계별 증상인데 여러분 욕창은 4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욕창은 1단계 욕창이 있고요. 다음에 2단계 욕창이 있고요. 다음에 3단계 욕창이 있고요. 다음에 뭐냐면 4단계 욕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욕창에서 특징적인 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욕창은 피부가 썩어서 괴사되는 걸 갖다가 우리 욕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1단계 욕창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요. 색깔의 변화, 피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눌러서 흰색이 됐는데 그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던가 빨갛게 발적이 됐다던가 파랗다던가 이렇게 피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1단계 욕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단계 욕창에서는 물집이 생겨요, 여러분. 피부에 물집, 수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3단계 욕창에서는 괴사돼요. 썩어가요. 그런데 4단계 욕창에는 피부만 썩는 게 아니라요. 얘는 지금 피부가 괴사되는 거예요. 피부가 괴사되는데 4단계 욕창은 주변까지 괴사되게 되는 거예요. 주변까지 지금 썩어가는 걸 갖다가 4단계 욕창인데 주변이라고 하는 건 피부뿐만 아니라 뼈가 괴사가 되거나 근육이 괴사되거나 이렇게 주변까지 괴사가 되는 걸 4단계 욕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단계 욕창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고 2단계 욕창은 물집이 생기고 3단계 욕창은 피부가 썩고 4단계 욕창은 주변까지 썩는 걸 4단계 욕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색깔 분홍색, 푸른색, 색깔의 변화가 생기니까 얘는 1단계 욕창이죠. 여기 물집이네요, 여러분. 물집이 생겼으니까 얘 2단계 욕창이고요. 다음에 지금 괴사 썩었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3단계 욕창이죠. 그런데 얘가 지금 주변에 뼈나 근육 주변까지 괴사됐대요.
그러니까 얘는 4단계 욕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 디귿, 니은, 기읍, 리을, 디귿, 니은, 기읍. 여기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색깔의 변화, 2단계는 물집 잡히고, 3단계는 피부의 개사, 4단계는 주변까지 개사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다음에 47번, 다음 주 욕창을 치료 및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대상자 이동시킬 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시트에 주름이 있으면 욕창이 잘 생기기 때문에 주름 없도록 쫙쫙 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파우더는 사용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욕창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파우더 사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파우더를 사용하면 파우더의 화학적인 자극이 피부를 자극하게 되고요. 다음에 파우더가 이게 땅구멍을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히려 더 좋지 않고요. 다음에 여기가 파우더가 맨 처음엔 뽀송뽀송하지만 나중에 습해지면서 거기가 세균의 배지, 석균의 번식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우더는 절대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창까지 이 문제까지 살펴보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문제풀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